자, 공수처가 지기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 이걸 수사 3부 이대환 검사한테 배당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걸 딱 듣자마자 느끼는 것은 윤석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환 검사한테 배당을 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수사에 좀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심지어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신속하게 배당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고발 조치한 김한배 대표가 언급을 해준 거 아닙니까?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예. 김한배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예.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한 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5월 15일입니다. 오늘이 5월 20일이죠. 예. 직연에 대한 고발은 15일 날 그러니까 닷새 전에 있었는데 예.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의지가 확고한 것 아니냐 뭔가 보여주기식이다라고 보기에는 예. 매우 신속한 수사 착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아마 오늘 아침에 또 네네. 바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걸 보면 언론사가 단독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배당했습니다라고 일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하고 있다. 그러면 직위원에 대한 이런 수사 착수가 예. 곧이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뭔가 인신과 관련된 부분이 증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한쪽으로는 자, 대법원에서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약간 기관끼리 속도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 한쪽은 해당 기관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쪽이고 한쪽은 아예 공직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이 이제 직위원의 거치 결정에 매우 중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법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빨리 이걸 수사를 해야 되고 직위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일면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증거 자료를 두고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더 직위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과연 사법부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공수처의 수사는 그래도 압수수색까지 좀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이거 법원에서 또 영장을 발부해 줄까?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어떻게 아무래도 지기현 재판장이 그 중심에 떠오르게 된 배경이 이런 뭐 향응이나 접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최근까지도 모든 의혹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지금 사진이 룸사롱에서 찍은 게 나온 것까지는 팩트인데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그 전부터도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에 대한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이례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벌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서도 사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내리기 전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나를 시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서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협조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이 석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재판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들을 베풀어주고 왔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지기현 재판장의 그런 개인 비리 혐의, 뭐 술 접대, 룸살롱 이게 이제 믹스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 믿기 어렵다. 지금 이 여론이 굉장히 거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원래라면은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미적미적 거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 관련된 사안이 이 굉장히 핵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아마 기관 스스로 알 것이고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구속까지 굉장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존재감을 찾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대비되는 공수처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본인들의 존재의 가치를 좀 증명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자정의 하나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민주당에서 내놓은 증거가 없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경찰이나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가 어디 가서 룸사롱 가서 친구하고 앉은 사진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접대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나왔어. 이거 증거가 좀 불충분해. 그 경우에 야 증거 없으니까 그냥 뭉개고 증거 확실히 나와야 되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의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청와대 근무하는 공직자가 700만 원 상당의 결제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어. 그 룸사롱에 간 사실이 있고 사진이 친구하고 찍힌 게 나왔는데 이거를 확실한 증거가 아니어서 좀 불분명하다. 그래 좀 기다려보자. 그래 당사자가 부인을 한다고 이걸 뭉개고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직무 배제를 해야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그런 보통 사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는 이 자료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럼 증거가 나오는 게 2차 장부가 나와야 됩니까? 2차 장부 나와서 땡땡땡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자 그러면 그거는 그거 나 아니다. 다른 사람 이름 가짜로 써놓은 것이다. 심지어는 저 얼굴 나온 거 있잖아요. 저거 얼굴 예. 조작됐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고발 사건까지 됐으니까 대법원은 당사자 부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가 좀 불분명하니까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것은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사법기관에 고발돼 있으니까 고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이 오해받는 것을 어떤 식으로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척을 시키지 못한다. 예. 당사자의 버티기로 끝이냐. 정말로 지금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심지어 어떤 기업인이 공인으로서 포지션을 하고 있는 심지어 방송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접대를 받았다. 자 사진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나 아무 문제 없어. 심지어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당사자인 판사가 계속 재판을 지속하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 근데 그 유사한 예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사실 과거에 얼굴까지 나오고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모습까지 찍힌 게 나왔는데도 그렇죠. 김학의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결국엔 그 무죄 준 사람이 또 천대엽 대법관이 지금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나와도 그걸 봐주는 검찰과 사법부 예. 이걸 국민들이 그럼 언제까지 놔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법 앞에 그들은 성역이냐. 자신들은 죄진 사람들 벌 주고 또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상해 주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위치에 가 있는데 스스로 자정하지 않고 스스로는 범행이 나오고 심지어 카메라에 찍혀서 국민들이 다 봤는데도 무죄가 나오는 이 현실. 예. 이게 지기현 케이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부 종사자들이 시대의 변화를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다. 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레거시 미디어가 무너지고 뉴미디어가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깔아앉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그동안에 일을 너무 못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국민들의 뜻과 반대되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기득권에만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대척점에 서 있는 공수처, 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올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과 제약하에서는 공수처가 이제 검찰보다 더 위상이 높아지는 거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내란 수괴 혐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현직 재판장, 예.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인신구속을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저는 지윤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모종의 대한민국의 이런 사법 카르텔을 한번 좀 정리하는 예. 데에 좀 기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 못하면 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미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할 때 증거를 다 가지고 가고 야 저 정도는 뭐 술자리 싼 룸사랑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친구한테 접대 받을 수 있지 더 큰 거 있어야 되지 야 그러면은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있어야 된다 술 먹고 여자 끼고 앉아 노는 사진까지 나와야 그거 확실한 것이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런 수준이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 그런 것만 했습니까? 자, 음주운전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피해갔다라는 것도 경찰의 진술 하나만이라도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대통령실에 근무한 애들이 벌벌벌 쌌다고요. 윤석열 이후에 그런 게 없어졌죠. 음주운전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을 계속 채용하고 자 인사 조치를 하잖아요. 예. 그 이전 정권 어느 경우에 공직자 또는 공인이 방송 나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 지금 방송 못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만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버티고 있는데 이거 증거가 불확실하다. 예.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야 너희들이 증거 가져와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어떻게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공직자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아예 무죄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러면 공적인 검증 기능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잣대를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이 사법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가 끝까지 다 나와야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걸로 간다면
그럼 왜 민주당이나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충분히 영장 치고 구속시키고 다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어떤 게 나올 때까지 본인들은 인정 안 하겠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관대하게 간다면 이건 이중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진영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동일할 때에도 아주 다른 잣대, 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또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시대가 사실은 검찰과 사법부와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 저는 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상 초유의 짓을 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저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직위원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좀 앞서서 속보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한배 대표랑 그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통화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녹음 파일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직위원에 대한 이제 공수처 수사 착수가 본격화되었다. 수사 착수가 되었다. 이제 이것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배 대표가 이제 5월 15일 날 고발했고 5일 만에 된 것인데 제가 방송 직전에 김한배 대표 속보가 나자마자 김한배 대표하고 통화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직접 물어봤는데 다른 자막이나 이런 건 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께 좀 시청자 여러분 양해하시면서 김한배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음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고발을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빨리 배당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공수처가 직위원 판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사 착수하면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다 아니면 압수수색 신청한다 이렇게 바로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구속영장은 조금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소한 뭐 해당 의혹이 워낙 지금 뭐 본인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해서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압수수색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해당 그 의혹이 제기된 그 업소 자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실상 강제 수사가 아니면은 임의 수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런 그 의혹 해소에 대한 그 요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직위원 판사에 대한 것도 개인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무실이나 또는 개인 자택이나 이런 것도 그것도 받아들인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휴대폰 당연히 압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무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뭐 통화 녹음 들어보셨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신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해 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대환 검사한테 배당한 것 역시도 저는 그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강제 수사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언론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강제 수사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고. 자, 수사 3부에서 이걸 하면 강제 수사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임의대로 그 술집 사장을 부른다?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는 2중 3중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제수사에 들어간다. 저는 이제 속도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크고 자정의 능력과 자정의 작용, 자정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라면 강제수사를 통해서도 가야 하는데 자, 배당했고 바로 착수한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압수수색 영장 이제 신청하겠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신 변호사한테 여쭤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그 해당 업소에만 할 거냐? 아니면 직위원 집까지 할 거냐? 아니면 직위원 집무실도 할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자, 동의를 해줘야 될 텐데 그 법원에서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부분 동의를 하느냐? 전면적인 동의를 하느냐? 이 과정이 되면 사실상 본인의 재판 진행이나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냥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놔두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